제가 말씀드리려고 나누는 주제는요,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시민교육입니다. 나누기 전에 이미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 줌하고 근데 환경이 또 비슷하거든요. 그 왼쪽 아래 보시면 이모티콘 누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티콘 같은 거 눌러서 심심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여러 번 눌러주시면 아바타 위에서 날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로켓도 쏘셔도 되고요. 심심하실 때 잘 쏘시고요. 보시다가 너무 지루해서 딴 데 가고 싶으시면 딴 데도 한번 들렀다 오시고, 또 수업 산책이니까 산책할 때 너무 한 곳만 바라보지 않잖아요. 제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 바라보시고요. 또 만족도 조사도 하는 거 있으니까 가서 만족도 조사도 하시고요. 다양하게 산책하셨다가 우연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잘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학년에서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시민교육, 저희가 시민교육을 했는데, 시민교육과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걸 나누려고 생각했을 때 도대체 왜 5학년에서 시민교육을 하게 되었나? 사실은 뭐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도 그렇고, 언제나 계속 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계속 대두가 되긴 했는데, 그걸 왜 하필이면 또 5학년에서 시작했을까라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처음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때 5학년에서 교육과정 중에 좀 큼지막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 대부분의 지금 5학년 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실 거는 바로 이 인권입니다. 인권. 그래서 사회 2단원에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인권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을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한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데,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이 가장 큼지막한 주제인 1학기 주제 중에서 가장 큼지막한 주제인 이 인권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좀 알려주면 어떨까라는 좀 이유에 대한 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 좀 인권이라는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그것도 굉장히 크지만 하나의 영역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어떨까. 근데 넓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았어요. 아이들이 그것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민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별빛초가 2022 개정교육과정 연구학교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선택교과, 지금 뭐 새로운 활동이라고 하는 학교자율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좀 새로운 교과를 하나를 만들게 된 거예요. 시민교육으로. 이런 큰 교육과정 재구성, 약간 조금 프로젝트 학습 형태의 교과를 하나 개발을 하였고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시민교육을 해보자 라고 한번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선택 교과라고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 교과의 이름은 아하 시민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아하 시민이란 뭔가 아하하고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아는 시민 또 그다음 실천을 하는 시민의 줄임말로 아하 시민을 좀 잡았고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역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공동체와 사회 참여에서 이제 공동체 분야를 조금 영역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더 마치 도덕에서 영역을 넓혀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사회 참여,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마을까지 넓혀서 마을과 사회 참여를 해서 마을에서 또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까지 좀 영역을 넓혀가면서 학생들을 학습시키도록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배웠던 어떤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배웠다면 마지막 주체적 시민 되기를 하여서 내가 그러면 민주시민으로서 나는 어떻게 사회 참여를 할 것인지 직접 정하고 아이들이 이제 나가는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까지 이렇게 큰 틀을 짜보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거를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한테 좀 지나가면서 나중에 내가 수업을 할 때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림책을 활용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민교육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시민교육을 왜 해야 되지? 우리가 왜 시민이 무엇이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림책을 먼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와 사회 참여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사회 참여를 할 때 공간 혁신 부분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공공 디자인 부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때 처음 열 때 또 그림책을 활용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림책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림책을 활용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처음 접근을 할 때 아이들에게 그림책만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림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했던 두 가지 그림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바로 그 두 가지 그림책은, 하나는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고요. 두 번째는 못 기린 씨 타세요입니다. 첫 번째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는 딱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시민은 무엇이고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림책으로서 이 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개요 수업으로서 첫 번째 장을 열어주었고요. 그 못 기린 씨 타세요는 공공디자인, 학교와 사회 참여 부분에서 공공디자인을 할 때 제 첫 번째 수업으로 그림책을 시작하였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하나씩 천천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 활용 시민교육 첫 번째,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림책의 주요 내용은 그림책에서 버려진 작은 섬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멋진 놀이터로 변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것을 약간 좀 비유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책이고요. 이것을 활용한 의도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의미를 깨닫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책을 선택했습니다. 이 그림책을 당연히 보면서 이제 읽기 전중후 활동을 좀 하였는데 어떤 그림책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고 괜찮아서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해요. 제가 아주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재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내용이고요.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시민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민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시민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시민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시민은 한 사람의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시민은 뜻깊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시민은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시민은 규칙을 바꾸자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규칙이 바뀌었죠. 트럼펫을 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펫을 불면 됩니다로. 시민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시민은 무언가를 바꿀 수 있어요. 시민은 그동안 뒤집혀 있던 것을 올바르게 되돌릴 수 있어요. 시민은 관심을 가져야만 해요. 시민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멀리 내다보아야 해요. 시민은 무언가를 만들고 지켜낼 수도 있어야 해요. 곰이 시민일 수도 있어요. 곰이 나타납니다. 그래요. 곰도 시민이에요. 곰도 시민이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시민이고요. 시민은 분홍바지를 입을 수 있어요. 시민이라면 숨어서 지낼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시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민이 된다는 건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시민은 이 사회에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회의 한 부분이고요. 그 사회는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둑판의 바둑알처럼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보면 저 오른쪽 아이의 입술 옆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점들을 잘 찾아내요. 그래서 다르다고 얘기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 한 사람, 외로운 하나의 영혼에게 손을 내민다면, 길을 열어준다면 빛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엮어서 커다란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신만 생각하는 건 잠시 잊으세요. 삽을 들거나 펜을 쥐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말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진 곳까지 당신이 한 일이 닿을 거예요.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 물음과 함께 시작합니다.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끝나는 그림책입니다. 이 내용에서 어른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이들은 이 그림책이 그렇게 막 썩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중간중간에 어떤 질문과 좀 토론거리들을 좀 던져볼 줄 알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읽기 전중 활동할 때, 당연히 이제 표지 살펴보면서 무엇이 보이는지, 어떤 내용일 것 같은지, 책의 제목은 무엇일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민이라는 한 단어에 좀 집중하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보다는 뭔가 탐험을 가는 것 같다, 탐험가다, 아니면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 작가의 의도가 여기 잘 보시면 아까 그림책에 어른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아이들만 나오게끔 구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시민이라는 인식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그림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나중에 그림책의 말미에 애들한테 한번 재밌는 퀴즈처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책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은? 하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어른이라는 대답이 저희 반에선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어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도 시민이라는 것을 조금 강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표지 보면서 읽기 전 활동을 좀 해서 시민이라는 어떤 단어에 집중을 시키고 이제 읽어주면서 그냥 아이들은 냅두면 그냥 TV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읽기 중 활동으로 표지 살펴보면서 책 내용 예상하고 그리고 각각의 책 표지에 따라, 그러니까 책에 있는 사파에 따라 한 단어로 조금씩 좀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읽기 중 활동을 하였습니다. 읽기 후 활동이라기보다는 읽기 중 활동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림책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좀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토론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민은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아이들한테 혹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바꾸고 싶은 규칙이 있느냐, 그 사는 곳이 뭐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학급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일 수도 있고 이런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게 하면 애들이 많은 불만을 토해냅니다. 예를 들면 저희 5학년은 5층에 있거든요. 학생들은 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는가? 뭐 이제 엘리베이터 논쟁부터 뭐 다양한 논쟁을 합니다. 왜 선생님은 급식을 맛있는 반찬을 4개를 뭐 우리보다 2개 더 받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불만들을 토하기 시작해서 학생들이 어린이로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규칙 바꾸고 싶은 규칙들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래, 규칙을 바꿀 수 있다. 시민은 규칙을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고민 시민일 수 있을까요는 저는 저 글자를 좀 가렸어요. 글자를 가리고, 누가 나타났지라고 했을 때 애들이 어떤 위험한 존재가 나타났으니 뭔가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곰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라 그냥 애들은 되게 동물에 집중해요. 그래서 동물도 시민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동물도 뭐 동물권이 있으니까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집중을 하는데 이제 이건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 무섭거나 조금은 어렵거나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우리 사회에도 범죄자나 여러 가지 이렇게 죄를 짓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과연 시민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시민일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결국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수직선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하나의 시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시민이라면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마련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까지도 조금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조금 재밌는데 시민은 분홍 바지를 입을 수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기 곰이 분홍 바지를 입고 있는데요. 시민은 어떤 바지라도 입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토론거리, 질문거리를 애들하고 좀 나눴어요. 그럼 애들은 당연히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바지라도 입을 수 있다. 뭐 반바지, 꽃바지, 뭐 여러 가지 뭐 찢어진 바지, 뭐 다양한 바지들을 이야기에 꺼내요. 그래서 어떤 바지라도 입을 자유는 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충분히 토론을 한 뒤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바지라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혹시 바지를 입지 않을 권리도 있을까? 라고 하면 여기서 바지를 벗는다 그러면 애들이 다 난리를 칩니다. 막 와 하고 막 바지를 벗는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가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은 요즘에 아이들에게 의무나 책임은 없고 이제 권리만 갖는 아이들이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와 권리는 있는데 그럼 책임은 지지 않는 건가? 아니면 의무는 없는 건가라는 조금 던질 수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으로서 자유와 권한이 있다면 의무와 책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5학년에 그 권리와 의무 단원을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학습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 그림책을 읽을 때 한 번에 쭉 다 읽어주고 이런 토론거리를 나눈 게 아니라 이 그림책을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하나씩 질문도 하고 좀 토론도 했던 수업이라 그림책 한 권을 다 읽는데 시간이 꽤 걸렸고요. 그 아이들의 말들을 좀 잘 다듬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누군가 있을지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마지막 좀 물음까지도 이제 저희가 이게 종착하게 돼요. 그럼 그게 되면 저희가 이런 활동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를 하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 학습을 하게 될 텐데, 나중을 우리가 돌이켜 보기 위해서 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시민이 되고 싶은지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까지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막 걱정 인형도 떠올리고 여러 가지 막 인형도 떠올리다가 그러면 우리가 시민 인형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인형틀을 하나 주고요. 거기에 나 김별빛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특기를 살려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살려도 좋고 아니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까지도 남겨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프로젝트 학습의 첫 시작을 여는 나는 어떤 시민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시민으로서의 사회 참여의 의지를 조금 확고히 하는 시간까지도 좀 가져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플루트로 이거를 출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본에 딱 애들이 손을 잡고 있게끔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붙여보았거든. 애들이 다 만들고 나서 얼굴도 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굴도 만들어주고 옷도 좀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니까 옷도 좀 입혀주고 근데 이제 방해되지 않게 여러분은 어떤 시민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잘 써보고 표현해 보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 환경 게시판에 그 학습이 하는 동안 내내 붙여놓고 계속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천천히 영역을 넓혀가면서 시민교육을 해 나갔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다 잘 아시겠죠? 그 가운데 보시면 화면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제가 막 넘기는 PPT가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당기지 마시고 거기에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게 보시고요. 맨 아래 보면 이모티콘 있으니까 심심할 때 막 눌러 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듣고 계신 거죠? 네,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림책 첫 번째 거 나는 시민에 대한 책을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거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거는 목기린 씨 타세요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시민 교육은 어디서 활용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목기린 씨 타세요라는 그림책인데 그림책의 주요 내용은 그 목기린 씨가 있어요. 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데, 또 되게 먼 데 살아요. 그 먼 데서부터 그 직장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목이 길어서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버스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목이 기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목기린 씨가 맨날 걸어 다녀요. 걸어 다녀서 굉장히 힘든. 그래서 그 마을버스 그 운영하는 어떤 회장님? 어떤 기사님이 있는데, 거기에다 계속 건의를 합니다. 마을버스를, 자신을 위한 마을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계속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결국엔 힘을 합쳐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이유는 저희가 아까 크게 보셨다시피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번에 학교와 사회 참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공공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바꿔볼 것이냐,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바꿀 것이냐, 공간 혁신에 대한 이야기,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목기린 씨 타세요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가 지금 공간 혁신 관련해서 그 예산을 받은 게 있어요. 5천만 원을. 그것을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실제로 거기 반영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 공공 디자인까지 해보고 설계까지 해보고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이 수업을 계획했고요. 아이들은 이게 모두 다 끝났고 이 공사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저희 학기 말이나 겨울방학쯤에는 아이들이 요구했던 어떤 디자인이 반영된 공간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수업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럼 이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디자인이 주 핵심 내용이고요. 공공 디자인에 관심 갖게 하고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공 디자인을 실천해보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흐름대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관심 갖기 분야에서 목기린 씨 타세요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목기린 씨 내용을 쭉 읽어보고 이제 목기린 씨가 되게 불편해하는 장면에서 끊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목기린 씨가 타기 위해서 뭐 기린이 타려니까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높아져야겠죠? 근데 다 높일 수는 없으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니은자 모양의 버스가 탄생해요.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그림책을 먼저 끊고요. 그 다음에 목기린 씨를 위해서 우리가 버스를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 근데 목기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탈 수 있는 어떤 버스를 우리가 한번 디자인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시를 하고 지금 보이는 활동지에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을 한번 해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결과물이에요. 각각 목기린 씨 지금 보면 또 기린이 두드러지게 보이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동물들이 탈 수 있게끔 뭐 예를 들면 뱀 전용 자리도 있고요. 따뜻한 곳도 있고요. 추운 데 살 애들이 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되게 큰 코끼리처럼 되게 큰 아이들이 타기 위해서 문도 되게 큰 빅 문이 있고요. 조그만 스몰 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탈 수 있는 버스를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뒤에 기린들이 다 타고 있죠. 기린이 주인공이니까. 그것 말고도 뭐 새똥구리 같은 애들 이제 냄새 나니까 저렇게 막아놨죠. 그리고 원숭이들이 매달릴 수 있도록 저렇게 손잡이도 만들어놨고 다양한 디자인이 나옵니다. 자, 이 친구는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예요. 심사숙고해서 뽑았습니다. 모두 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주 굉장히 잘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물들, 그러니까 지금 할 때 그냥 그림만 그리지 말고 각각의 그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글자도 다 적게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될지 잘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지도를 하였어요. 모키리스타즈는 이렇게 수업에 활용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수업이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해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간 탐색하기를 하는데 마네킹 챌린지라고 이렇게 몸이 전체 다 멈춰 있는 상태에서 영상이 쭉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마네킹 챌린지 영상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를 직접 탐색하면서 혹시 안전상의 문제나 불편한 부분들을 마네킹 챌린지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직접 이렇게 표현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하나 잘 나올까 모르겠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멈춰 있고 카메라가 멈춰 있는 사람들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작되면 액션! 이렇게 그 공간의 문제점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네킹 챌린지를 이용해서 학교 공간을 탐색하는 기회를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렇게 공간을 탐색하고 PMI 정리를 했어요. 공간 중에 어떤 좋은 점들이 뭐가 있을까? 또는 좋지 않은 점은 뭐가 있을까? 좀 더 바라는 건 뭐가 있을까? 등등의 이제 PMI 정리를 하였고요. PMI 정리 후에 공간을 디자인해 보았어요. 우리가 만드는 뭐 이야기방이라든지 어떤 방이라든지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저는 두 개를 다른 걸 한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걸 두 개를 넣었네요. 어찌됐든 아이들이 공간 컨셉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것을 담아보고 활용 방법은 무엇인지 필요한 건 뭔지 그 다음에 제한점 막 그냥 무턱대고 막 되게 비싼 것만 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나 여러 가지 것들 힘든 점들은 없는지를 조금 살펴볼 수 있게 이렇게 먼저 활동지로 아이들 모든별로 탐색해 보게 하였고 그런 다음에 이걸 실제로 구현하면 어떤 모습일지까지도 이렇게 한번 디자인해서 애들 개별로 모두 다 그려보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로 이게 공간혁신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공간이에요. 저희 별빛초에 오시면 그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복도 가운데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한 교실 한 어느 정도일까? 반보다는 조금 더 작고 3분의 1보다는 조금 더 큰 정도? 네. 교실을 한 4개로 나눈 건데 정사각형 모양이 조금 더 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걸 만들어 보면 좋을까 해서 그때 탐색했던 여러 가지 협의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직접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어떤 물건까지도 한번 넣어보자라고 해서 구조도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개별로 모두 다 만들어 봤던 것을 모둠별로 뭉쳐서 그 모둠 안에서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해서 하나로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로 다 완성해서 공간을 그렸고요. 그다음에 활용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필요한 건 뭔지, 제한점은 뭔지, 이게 왜 필요한지라고 했는데 이제 학교 이제 공간역 시한 거 보면 대부분 나오는 암벽 등반이 등장했죠. 만들어 놓고 근데 안전 때문에 잘 활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들 좀 좋아하는 것들은 이런 텐트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이야기방을 만들어 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좀 나왔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5학년 전체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요. 저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물로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직접 저렇게 우드락을 저렇게 꾸며서 만든 다음에 저 안에 다양한 구체물, 뭐 레고나 뭐 카프라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이용해서 실제로 공간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래서 여기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로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이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간 혁신으로 진짜 저희가 이제 구현해야 될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림체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목기린씨 타세요까지도 모두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